천재 실학자 정약용은 생전에 집필한 저서가 매우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 외에도 마과회통, 아방강역곡 등 수많은 책을 썼다. 이 책들 대부분은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쓴 건데 그가 유배 생활 동안 이렇게 많은 책을 집필한 이유는 뭐였을까? 알다시피 정약용은 정조가 매우 아꼈던 신하였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암행어사 직위를 내려 관찰사들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명했는데 평소 비리를 매우 싫어했던 정약용은 정조의 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노론벽파 서용보의 비리를 고발했다. 이 일로 서용보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버렸지만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정약용을 누구도 함부로 조정해서 내치긴 힘들었다. 그러던 중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약용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평소 정약용을 싫어했던 몇몇 조정 대신들은 이참에 정약용을 조정해서 완전히 내쫓기 위한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 1000명을 죽여도 정약용 하나를 못 죽이면 한 명도 못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요. 결국 그들은 정약용을 유배 보내버릴 명분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비록 한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됐지만 정약용은 언젠가 조정에서 다시 자기를 불러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치와 행정, 의학, 지리서 등 수많은 분야의 책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세력은 정약용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리 만무했고 특히나 정약용 때문에 한번 파직 당한 경험이 있던 노론벽파 서용보가 그의 복귀를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정약용은 2번 다시 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수원 화성 설립에 큰 공을 세워 정조의 꿈을 실현시켜준 걸로 유명한 정약용은 정작 정조실록에선 언급이 별로 없었다. 이는 정조실록을 편찬한 사람들 중 서용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가 의도적으로 정약용의 활약을 배제시켰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사고가 남달랐던 정약용은 이 일까지 모두 예상했던 것인지 유배 생활을 하며 아들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수많은 책을 집필한 이유를 밝혔다. 지금 내 생각을 이렇게 책으로 많이 남겨놓지 않는다면 후세의 사람들은 날 종교사건으로 유배된 죄인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냐. 실제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정약용의 활약이 많이 배제됐으니 정약용이 유배 생활 동안 책을 많이 남겨놓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지금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